김재원 두 명의 여성이 이재명에게 결정적 타격을 줬다. 예. 뭐 당연한 거죠. 결정적 타격.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8일 두 명의 여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최근 아주 각광받고 있는 김은경 혁신위원장 두 분이 예상보다 빨리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라고 그리고 교도소에 보내라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김은경은 이재명 빨리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화영 부인은 이재명 빨리 교도소로 보내라 이거죠. 예. 자, 먼저 보면은 김은경은 당연히 이제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에겐 결정적 타격이죠. 예, 당 운영이 개판이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당 운영을 망쳤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에게 타격을 준 거고, 그리고 이화영 부인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이화영이가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변호인들이 지금 아주 난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변호인단이 이재명이 이화영에게 그러니까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사건을 지시했다. 이걸 보고를 했다.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지시 보고를 했다. 이 부분을 이제 선임계를 제출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부인은 반발하고 있고 이화영은 아니다, 맞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김재원 최고 얘기대로 이재명 깜빵 가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의 부인이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일을 크게 만들었다. 내용을 좀 볼까요? 자,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오히려 변호인을 해임하려고 하는데 이는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 측에서 부인에게 상당한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이것을 그냥 두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강하겠구나라는 인식을 법원이 하게 만들어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때문이다. 법원에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을 보냈다 이거죠. 이재명에 대해서. 아니 이화영이는 자기가 보고했다고 하는데 지금 막 부인 나섰죠. 변호인 나섰죠. 해갖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서로 말이 안 맞아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이거 증거인멸을 하려고 저렇게 압력을 놓는구나 이런 사인을 줬다는 거죠. 결국 이재명 깜빵 가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자리에서 빨리 내려올수록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는 유리하고 국민의힘에는 불리할 것이다. 이재명이 빨리 내려오면 민주당엔 유리하다는 거죠. 국민의힘에는 불리하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계속 가야 된다고. 이재명 적어도 10월 12월까지는 가야 된다. 그런데 8월 중순 넘어서 이달 중순 넘어서 법원이 영장 청구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조금 더 이화영 변호인이 정해지고 그리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가고 그런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건 이재명은 재판을 질질 끌어서 자기가 계속 가고 싶은데 결론적으로는 총선 전략, 민주당 총선 전략에는 아주 패착이죠 이게. 우리는 좋은 거예요 솔직히. 이재명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우리가 깜빵 가라고 1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몇 달 못 참습니까 여러분들. 그 몇 달 참으면은 바로 민주당 폭망이고 내년 총선에서 우파 승리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참아 주셔야죠. 자, 김채호 위원은 이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이가 내려오면 민주당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전열을 정비하고 국민들에게는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총선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훨씬 강하게 될 것이다. 훨씬 다른 모습으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의 여성께서 우리 국민의힘 총선 전략에 막대한 타격을 하고 민주당에게는 행운의 여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다. 이렇게 비꼬 왔습니다. 야, 이건 아주 페이소스가 있어요. 일단 김은경이하고 이화영 부인이 민주당에게는 행운의 여신이다.
이재명이 빨리 내려가면 민주당에는 좋아진다. 제가 좀 전 방송에서 문재인이가 양산으로 청와대 전 출신 국회의원들을 다 소집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시기가 빨리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국민의힘이 이렇게 미적미적거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시기에 맞춰서 반사이득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좀 치고 나가야 돼요. 뭘 할까 그러면. 바로 저 같으면은 문재인으로 방향을 선회할 거예요. 문재인도 깜빵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문재인이 지금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친문들이 이재명 깜빵 간다고 하니까 문재인도 쳐야 돼. 이게 이제 뭐 당장은 깜빵에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에게는 시간을 벌어주고 문재인을 치고 이재명에게도 명분을 주고 그래서 내년 총선 때쯤에 뭔가 일이 크게 터지게 서로 분열하게 이렇게 만들어야죠. 지금 너무 이재명에게 집중돼 있어요. 알고 보면 그러지 말고 국민의힘은 문재인에 대한 직격탄 문재인 빨리 조사해야 된다. 태양광 관련해서 라임 옵티머스 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국정농단 그쵸? 김정숙 부분까지 포함해 갖고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재명이 또 숨쉴 공간이 생기니까 좀 기다려 볼 것이고 또 문재인은 자기 앞길을 헤쳐나가기 바쁠 것이고 그럼 내년 총선 한 1, 2월쯤에는 뭐 민주당이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막 그러면서 폭망하는 상황으로 갈 거란 말이죠. 저희는 그 상황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이재명 빨리 깜빵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즐기면 됩니다. 즐기면. 행운의 여신들이 지금 민주당을 살리려고 김은경하고 이화영 부인이 날뛰고 있지만 우리는 즐겨야 돼요. 여기에 여신을 한 명 더 넣으면은 민주당 폭망이에요. 여기에 여신이 누구냐? 바로 김정숙. 김정숙까지 이렇게 이제 삼각 편대를 이루어서 민주당이 폭망할 수 있는 길. 그래서 김정숙 옷 관련 특수활동비, 특활비 관련해서 자료 내놔라. 근데 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시 재점화 시켜야 돼요.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민주당이나 좌파에서 엄청 세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김정숙 가지고 특활비 문제 계속 물고 늘어져야죠.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 국민의힘이 약해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여러분들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빨리 깜빵 보낼 필요 없어요. 늦게 내년 2월달 빨라도 올 12월 요 정도 선에서 민주당이 뭔가 결정을 지을 수 있게 빠르다는 것은 빨라도 좋은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은 12월 28일까지 이제 만약에 당대표 거리 상황이 생기면 28일 이후에 그러면 중앙위에서 당대표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전당대회를 안 한단 말이야. 비대위를 세우든지. 근데 좀 더 안정화가 빨리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전에 민주당이 이재명이가 거리되면 깜빵 가거나 해서 자리를 지킬 수 없으면 전당대회를 해요. 그 전당대회가 여러분들 쉽습니까? 공천권을 갖는 전당대회잖아요.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날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은 지금 12월 28일 이후나 전이나 좋은 상황은 절대 안 돼요. 좋은 상황은. 12월 28일이 되면은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문재인계 친문이 권력을 잡으면서 이재명계를 쳐내야 되니까 또 이재명계가 난리칠 거고 그 전에 하면 또 친문들이 난리칠 거고 하여튼 뭐 보니까 우리는 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데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게 김은경, 이화영 부인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넣어서 김정숙까지 두면 딱 그림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제가 김은경 관련해서 그 아들의 폭로를 또 해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사가 나온 거 보니까 신우이 폭로에 김은경 큰아들 등판 거짓선동 가족 공격 멈춰라. 김은경 아들이 상속 포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상속 포기. 그러면서 이제 상속 포기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문을 올렸어요. 그걸 보니까 조금 내용이 이제 들어오더라고. 자,
전주지방법원 심판 2030 느단 쭉쭉쭉 나오고 김은경 있고 뭐 또 여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들일 거예요. 두 사람은 92년생 2002 또 02년생. 자, 그래서 보니까 청구인들 주소 서초구 김은경이죠. 서초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쭉 내려보면은 이게 판결이 2023년 3월 3일 날 판결이 됐어요. 이게 뭐냐, 상속포기입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받은 거예요. 상속포기 판결. 근데 날짜를 보면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2023년도 3월 3일. 예, 올해예요, 올해. 그러니까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예요.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아버지 건 다 받아서 서초 집도 사고 집값이 지금 두 채가 있는데 100억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금액도 12억. 그러니까 상속은 제대로 다 받은 거예요. 회사도 다 받았고. 할아버지 재산만 상속 포기했는데 아들이 얘기하는 걸 딱 보고 있으면은 이거 상속 포기 아버지가 안 받았다는 거 아니야? 뭐 재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들렸는데 그게 아니죠. 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인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할아버지도 신우 얘기에 따르면은 아버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아버지와 똑같은 방법으로 뛰어내렸다고. 근데 이 어머니는 2년 전에, 시어머니는 2년 전에, 시아버지는 2년 올해 지난해.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어머니가 2년 사이에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두 분이 돌아가시고 시아버지에 대한 상속 포기를 했는데 요걸 좀 보니까 그래요. 시아버지가 재산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재산이 너무 없다든가 빚이 많다든가 뭐 이런 겁니다. 재산을 분할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뭐 상속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집안끼리 계속 만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실익이 많으면 포기하지 않죠. 뭐 수백억대 되면은 그걸 왜 포기합니까? 수십억대? 아니야. 요즘은 몇 천만 원만 돼도 뭐 난리인데 이게 실익이 없는 거야. 아버지가 지방에 내려가셨고 갖고 있는 거래 봐야 지방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 한 채, 뭐 수천만 원짜리, 뭐 억대 아파트인데 요거 나눠서 가져가 봐야 상속세 내고 별로 실익이 없으니까 안 가져간 거지. 이게 무슨 순수한 의미에서 상속 포기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근데 아버지는 정말 김은경의 시아버지죠.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재산도 없고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투신자살을 한 것 같아.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버지도 시어머니도 김은경이가 금감원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투신자살하고 한 분은 요양원에서 사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득은 누가 받냐? 김은경이가 두 상가집, 시어머니 상가, 그 다음에 시어머니 장례식, 시아버지 장례식 이 두 군데서 금감원에 위치해 있으니까 엄청나게 말이죠. 부의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건 김은경이 다 가져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속 포기한 거보다 어떻게 보면 부의금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건 현찰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세금 내겠어요? 뭐 내겠어? 아들 두 사람이 12억 원의 재산이 있다니까. 이재명 대표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어린이 청소년 건드리면 무관용으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사형시켜야 된다 이거죠. 네. 자, 피해 아동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발언함으로써 필연적으로 피해 아동이나 그 부모에 대한 비난과 악의적인 글들이 게시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피해 아동은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조롱과 놀림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받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그렇죠. 어제 그 방송하고 보도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활동가래요. 8살짜리 아이가 활동가다. 시민활동가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이 위험하고 참혹하고 예? 막아야 된다.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뭐 그 학생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다양한 의견이란 게 있잖아요. 다양한 의견,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국제사회가 후쿠시마 처리수는 기준치에 부합한다,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날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게 이제 국제원자력기구가 뭐 종이오랑이다, 뭐 또 아주 거짓된 발표를 했다, 이 지랄을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래요. 이 학생이 학교에 돌아가서 조금 이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다른 학생이 있으면, 야 그거 문제야? 문제지. 이거 완전히 뭐 오염수 먹으면 다 죽어.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 IAEA 국제 원자력 기구도 문제 없다고 하고, 그리고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유럽이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하기로 했다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걔는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쟤는 완전히 빨갱이에요, 빨갱이에요. 이렇게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욕을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학교 다니기가 어려울 거예요. 물론 그 학생을 옹호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이 사안은 누가 봐도 팩트 싸움인데, 팩트에서 완전히 밀리는 거짓 선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얼굴을 다 공개하고 했으니 참 큰일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어떻게 자랄지. 결론적으로 이 대표가 어린아이들을 민주당 간담회에 참석시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발언하게 한 것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여 이 대표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합니다. 이거 처벌해야 돼요. 처벌해야 된다고. 이 아이가 왜 그 자리에 나오게 됐는지,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린이가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게 한 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입니다. 어린이 발언 중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한 고등학생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도 정도껏 하라, 일본의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가라고 비난했는데, 이는 민주당이 어린아이와 청소년을 이용하여 정부 여당을 비난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 음흉한 꼼수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는 경주 월성에 사는 5살 동생도 피폭됐다고 발언했는데,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피폭이 돼? 8살 어린이가 피폭이란 단어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에서 대본을 써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일각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주 월성 원전이 있죠. 거기서 피폭됐다고 하는데, 뭐 좀 이상하다, 그죠? 정치적 이득을 위해 순수한 어린이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대단히 비열한 작태입니다. 아이들은 민주당에서 발언한 사실이 앞으로 주홍글 씨처럼 따라다닐 수 있을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피해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아이들을 더러운 정치판에 오염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치권이 어린이를 선전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만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 이재명 대표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건 뭐 잘 썼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발장 놓는 모습인데 사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